네, 제 80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80장. 이 80장은 아마 노자를 이야기만 들었었을 때도 참 많이 나왔던 단어이면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소국과민. 이 소국과민이란 이 단어는 뭐 노자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된 거죠. 그 노자 철학을 이해했을 때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소국과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곡해가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이 판단해야 될지는 한번 선생님도 오늘 시간을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국과민을 갖다 하면서 이 하상곡의 제목이 뭐냐면 독립이에요. 홀로 서다. 즉 내가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겠죠. 내가 주인공이 된다. 그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이 홀로 서야만이 동락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동락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동락당. 제 고향 옆에 있어요. 제가 영천에서는 포항 가는 제일 끝쪽이 이제 고개라는 데가 제 고향인데 거기 넘어가면 옥산서원이 있어요. 옥산서원. 옥산서원을 회제 이현적 선생님 모신 것인데 회제 이현적 선생님을 모신 그 스스로 회제 선생님이 자기 공부하는 방을 동락당이 됐어요. 예. 그 동락은 근본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의식이 이르지 않으면 안 되죠. 홀로 설 수 있는 의식.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국과민이라는 것은 적은 곳에, 적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라 이 말 뜻인데 이 소국과민을 들어가기 전에 이 위에 걸 적어 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노자를 공부하면서 노자를 읽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자는 끊임없이 이 소국과민이야말로 가장 노자의 이상적인 국가의료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드러내는데 그러면 노자가 말했을 때 대국이 없어나는 거죠. 앞에는 계속 대국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대국 이야기. 그런데 첫 번째 보면 내가 이 25장 끄집어내는데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왕도 도나 천이나 지하와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역대니까. 지도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도 정치란 것을 끊임없이 바라봤을 때 이러한 왕의 위치를 인정했던 거죠. 그리고 25장 들어가면 임법지, 집법천, 천법도 도법 자유라고 이 25장이에요. 도는 자유는 형용사를 했잖아요. 도는 저절로 그랑 본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란 지위는 도와 만복 정도로 거대한 세계를 깨달은 사람을 봐야 되는데 25장이 나왔지만도 60장에 이 바뀌어졌는데 보면 60장은 치대국자, 대국을 다스린 자. 치대국자는 약팽소선이라 마치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앞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큰 나라일수록 백성들한테 무한한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꼭 필요할 때 생선을 살짝 디비듯이 관여하지 말라는 게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대국을 할 때는. 그럼 대국이 나왔다고요. 대국이 61장도 역시 대국장 아니야. 대국이란 것은 어떤 거냐, 어떤 게 되냐면 하루야 자기를 계속 낮출 수 있는 사람이야. 하심이 되는 사람이야. 대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하심이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래 되면 그 자기가 비운 공간에 천하 사람들이 다 와서 사귀게 되고 천하의 모든 창조적인 빈자는 깡급 빈자니까 모든 창조적인 사고가 다 나온다니까 속에. 이 대국이라는 게 대국이에요. 또 66장 얼마 전에 했는 건데 강해가 능이 백곡자, 능이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소위는 백곡이란 것은 바로 이 대국 같은 거죠.
모든 골짜기니까. 왕이 대해서는 이익이 선하지라. 그것도 역시 하지, 하심이라는 게 하심. 하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대국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국을 쭉 이야기를 해서 대국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 80장에 와서 소국과민이 나왔으니까 이 소국과민을 통해서 노자는 전체 대국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적은 겁니다. 그러면 노자가 소국과민을 이렇게 한 장우리가 강조한 이유는 뭔가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노자의 이 그 춘추전국시 당시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봉건제들이 군데 봉건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이 천자의 자리고, 천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천사와 통하지요. 하늘의 심부름꾼을 하는 사람이 하늘의 아들이니까 천자라 그러죠. 천사고 천자죠. 이 천자가 있으면 제후들이 있는 거지, 제후들이. 이 주나라 때, 주대 초에는 이 제후들이 한 1000개 됐대, 1000개. 뭐 1100개인데. 그런데 이 주나라가 동주로 이제 이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면 동주가 됐을 때, 그때는 한 몇백 개 됐겠죠. 그런데 공자가 됐을 때, 공자 시대는 이 제후국들이 한 100여 개 했대, 100여 개. 100여 개. 그러다가 이 노자가 정리된 전국시대 오면은 이제 한 7대 큰 나라가 한 7개 되고 나머지가 서너 개 돼가지고 한 10개쯤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벌어져 오니까 이 소국과민이란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작은 제후국들 말이죠. 제후국들인데 이 제후국들이 크려고 대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각자 그 소국 속에서 단순화시켜서, 이 단순화시키는 게 무의지치인데, 무의지치의 단순화를 통해서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자연지 그 속에서, 이 세 번째 나온 거 있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음식을 맛있게 물고, 자기 이복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사는 곳을 편하게 여기고, 그 풍수를 아름답게 여기면서 각자 자기 사는 곳 천국이 된 거죠. 각자 자기 사는 곳 천국이 된 거죠. 그러려면 이런 소국들이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 가면은 다른 소국들이 가마를 입혀가지고 전체 천하가 뭐냐면 이 가마죠. 가마가 돼가지고 전체 대국이 전부 다 조화 속에 흘러간다는 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국이 이렇게 소국과민, 작은 나라에서 작은 백성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면, 그러면 군데 있는 소국들이, 이 소국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은 이게 전체 소국들이 하나의 거대한 대국으로서 조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결국은 소국 하나하나가 전체 대국, 이것도 역시 자연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어떤 지역에는 소나무가 많이 나고 어떤 참나무가 많이, 전체를 보면 그게 하나 조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80장의 소국과민, 독립, 홀로서는 각자 스스로 위치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큰 틀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국과민의 이 앞에 제시한 이 내용을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가슴을 열어놓고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국과민은. 그러니까 천하를 이끌어내는 것은 그 천하란 큰 틀에 의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통제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지방자치도 비슷한 것도 따져보면 이게 봉건시대란 이 상황을 통해서 천하가 조화롭게 하는 방법은 작은 소국들이 결국은 서로 조화를 했을 때 큰 틀의 천하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 춘추 전국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무한히 사람들이 끌려가 죽는 그 속에서 전쟁도 없이 각자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이런 소국과민의 세계에서 각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 춘추 전국시대라는 이 시대가
각자 큰 나라 확장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그 큰 나라를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도구화시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지역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단순화된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은 사람이 각자 행복하는 그 삶 자체가 전체 큰 틀의 천하가 전부 다 조화로운 상태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80장의 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즉 노자가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그 당시에 춘추 정교한 시대에 그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대국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작은 범위 내에서 각자 단순화된 삶의 그 아름다움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천하가 좋아하는 결정적인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80장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보시면서 좀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이제? 이 80장에.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나왔던 그 이 대국이란 말하고 이거 전혀 유래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에 와서도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80장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서도 실은 전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던데 그 다양성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또. 뭐 미국이 절대고 중국이 절대고 소위 절대가 아니고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삶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의 인정이야말로 지금 전 세계가 평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가 돼가지고 오직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부와 물질,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과연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런 노자적인 사고도 한 번쯤은 참고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국 띄우고 과밀이야. 자, 소국은 한 지역이죠. 한 지역에 적은 백성을 갖고 한 자그마한 나라에 적은 백성이 살고 있다 그죠.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위적이 적어진다는 건데, 자, 그래 되면 이렇게 작은 나라에 백성이 작으면 그럼 뭐 따르냐면 사유 띄우고 백십지 띄우고 기이 띄우고 불행이라. 요 백십지 다음에 요 인을 넣는데 요게 백서에는 인이 들어있어요. 백십지 다음 갈로 인. 그래서 요 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자는 가령을 해도 되고 하여금 되는데 사람의 10배나 100배의 능력이 있는 기가 있더라도 즉 한 사람의 10배나 100배의 힘을 쓰는 기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인자 때문에. 그러나 인자가 빠졌을 때는 여러 가지의 10개나 100개의 여러 가지의 도구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백서에는 인자를 넣어가지고 사람보다 월등히 능력이 뛰어난 도구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백서를 활용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빼버려도 상관없는 게 다양한 도구가 있더라도 그런데도 불용 쓰지 않아. 자, 여기서 재미있게 뭐냐. 도구는 인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데 노자는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도구가. 결국은 그 당시에도 제가 못했지만도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철기 문화의 발달, 철기 문화. 철기 문화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 철기 문화의 대중화를 통해 가지고 무기나 농업, 운송 이런 도구들이 엄청나게 발달되니까 이 도구 때문에 사람들이 욕망을 무한히 확장시켜준 거죠. 욕망 확장이 있는 거죠. 욕망이 확장되니까 그 확장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쟁 자체가. 그러니까 노자들 입장에서 그러한 다양한 도구 자체를 있으면 그 도구를 통해서 인간이 무한한 욕망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도구를 자기 삶에서 단순하게 필요 없다고 느끼면 그런 게 아니란다는 거죠. 현대 과학시대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될 게 충분히 있어요. 왜? 삶의 단순함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인 띄우고 중사이 띄우고 불온 띄우고 사라. 자, 백성들 하여금 이 사자도 무거울 중자로 해야 되느냐, 거듭 중자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학자들만 설명이 많습니다. 사라, 백성들 하여금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무겁게 생각해가지고, 죽음을 중하게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멀리 싸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기동 선생님처럼 거듭 죽어도, 즉 조상 대대로 살아야 말이죠. 거듭자. 중사는 거듭 죽는다는 거, 조상 대대로 사지만도 그래도 이사가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듭 중자가. 이기동 선생님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농경사회란 것은 이 농사지을 사회인데, 저도 지금 이사 준비하고 있지만도, 농사사회에서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 지역마다 토촉 농사 지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목축문화는 달라요. 그냥 텐트 갖고 와서 여기가 텐트 쳤다가 또 저가 텐트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서양에는 목축문화는 근본도 없고 동양에는 농경문화는 근본도 없는데, 농경문화는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옮겨가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란 건 뭐냐면, 한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가면서 그 풍요로움을 즐기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옮길 사자라고, 거듭 중자, 거듭 조상님들이 돌아가서도 이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지역의 태평성들이 한다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조상 산소, 우리 지금 치고 가면 뭐 저도 그때 조상들 다 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하면은 멀리 갈 필요 없으니까 수요 띄우고 주여, 무소 띄우고 성기라. 배주자, 그 다음에 수레였자. 배나 수레가 있더라도 그걸 탈 바에 일이 없는 거야. 왜? 멀리 갈 일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요 띄우고 갑병, 무소 띄우고 진지라. 진짜는 벌릴진, 펼진데, 이 무기나 갑옷이나 무기를 펼칠 바가 없다는 거,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이란 것은 한 지역에서 영토와 백성을 확장하기 위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 원래가 태평성대로 살 것 같으면 그걸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인 띄우고 부 띄우고 결성이 띄우고 연기라.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 건데, 자,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붙자. 다시 결성. 이 결성은 끈을 묶어 가지고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옛날에 문화사에서, 떠돌이 문화에서 정착 문화로 안정이 됐을 때, 그럴 때 정착 문화의 사람들이 서로가 어울려 살다 보니까 어떤 거래나 어떤 관계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했어요. 그냥 끈으로 묶어가서 서로 주고받던 거죠. 결성이에요. 뭐 이렇게 묶으면 이거 열이고, 이렇게 묶으면 또 하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어떤 끈을 묶은 상처로 가지고 서로 의사를 주고받은 거죠. 마치 옛날에 상령 문자란 것이 그 상령의 형태로 가지고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거래가 있더라도, 어떤 관계의 거래가 있더라도 그 거래 관계를 대충 결성을 묶듯이 단순하게 서로 주고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데, 사람들이 다시 결성을 사용해서 쓰더라는 것은 삶이 단순해 가지고 간단한 법칙으로까지도 전부 다 거래가 다 된다는 겁니다. 삶이 굉장히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삶이 단순해지니까 그냥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 결승이라고 상징은 뭐냐면 결승시에 돌아간다기보다도 상에서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어떤 방법론에서 거래 관계에서 결성을 써도 될 정도로 단순화된 시대가 된 거죠. 이 단순 때문에 행복한 거죠. 제가 일요일에 가서 어디 술 먹는데 시골 오래간만에 정말 좀 차도 없고 하니까 오래간만에 이 서울 벗어나서 시골을 갔었는데 굉장히 여유롭다뇨. 자연 속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롭다뇨. 오래간만에 나갔는데 막 이렇게 단순화되니까 그 단순화된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데 요거 따로 적어놨는데 요게 이게 감 띄우고 기식, 미 띄우고 기복, 안 띄우고 기거, 낙 띄우고 기속인데, 자, 그 음식을 달게 먹고 그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사는 곳을 편하게 여기고 그 어울려 사는 풍습이 즐겁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지금 여기. 아까 단순화되니까 삶이 단순화되니까 그 단순화 속에서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란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같은 거죠. 유토피아.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상계, 음식이나 옷이나 또 뭐 내 모든 이웃 같은 것이 사는 곳이나 이 모든 것이 최고의 가치란 거예요. 바로. 그거는 바로 단순하게 가능한 거예요. 복잡하면 욕망이 많잖아. 이것 돼야 저것도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의식이 되면 자기 삶에서 사소한 거 다 축복이죠. 사람이 단순화되면 될수록 축복의 공간이 넓어져요, 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속은 뭐냐면 낙기속은 이웃이 이제 풍속이라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음식, 내 옷, 내 사는 곳, 그리고 내 이웃들 풍속이니까 이웃 더불어 사는 것이 즐거운 거죠. 그냥 더불어 사는 게 즐거워요. 같이 어울려서. 풍속이 즐겁다는 풍속 같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웃 간에. 이웃 간에 올라 사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문제만 이건데, 네 번째인데, 이게 이제 후인들 좀 이해하는 거지. 인국 띄우고, 상망 띄우고, 개견지 띄우고, 성 띄우고, 상문. 민지 띄우고, 지사, 불상 띄우고, 왕래라. 자, 이웃 나라들이 소국들이죠. 이웃 나라, 이 소국들이니까, 소국, 이웃 나라들이 서로 바라볼 정도 돼, 이렇게. 가깝다는 거죠. 그렇게 가까운데도 뭐냐면 각자 자기 삶의 단순성이 행복하니까 서로 가서 뭐 더 빼앗으려고 그러고 땅을 넓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봐야죠. 사람이 상대 땅을 빼앗기나 상대 사람과 죽이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런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견지 띄우고 성 띄우고 상무니까 개나 닭 소리가 들려. 옆에서 들려. 그런데도 백성들이 늙어 죽음에 이르도록 민지 띄우고 로사니까 민지 띄우고 백성이 늙어 죽음에 이르까지 불상 서로 왕래도 안 해. 서로 왕래도. 이 마지막 규절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구하고 싶었던 건 춘추전국이라는 혼란한 시대에 그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운 것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부역을 가야 되고 세금을 빼앗기면서 백성들 고통받는데 그러나 작은 소국을 통해서 단순화된 삶을 살면서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작은 공간 속에 서로가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욕망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삶을 이 춘추전국이라는 나운서의 노자가 생각한 거죠. 왜? 전쟁이나 기아에 죽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여기 있다 본 거죠. 실은 오늘날 지방자치도 이런 식이 나오는 건데 오늘날 지방자치대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지방자치제와 부자의 지방자치제가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공평하게 하는 게 어렵대요.
각자 욕망 때문에. 지난번에도 강남구 서초 이런 데에서 뭐 요거 많은 것처럼 반면에 제가 사는 경북 영천에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세수가 약한데요. 그게 힘든 곳이죠. 그런 데는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어떻게 조합하냐는 것도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있지만도. 그러나 이 현재 나오는 이 뜻은 뭐냐면 노자는 대국이란 문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대국이란 천하, 이 천하의 큰 공간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작은 공간에 있는 나라들이 그 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되면 그러면은 전체가 다 감화를 입해서 천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자가 이야기할 당시 그 당시에 제후들이나 지배계층들은 이 속이란 개념 자체를 아예 머리에 없었던 거죠. 오직 나는 제일 뛰어난 넓은 국가만이 절대 욕망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런 논리 폈다는 것은. 오늘날 또 지금 전 세계가 이 춘추 전국 같은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맞진 않지만도 각자 아까 뭐 지방자치했지만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인데 그런 각국의 나라들이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앞으로 열어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나라들이 나오면서 평화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혼란이 오질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자가 이외로 오늘날 사상하고도 통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연구하는 분들이 그래 많이 계십니다. 팔십 이해가 되십니까, 좀? 예. 80장, 소국 과민의 개념을 여기에 매이지 말고 노자가 이야기한 지금까지 온 전체 노자의 사상을 통해 가지고 소국 과민이 왜 중요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 가지고 이 폭이 전체와 맞물려서 대국과 맞물려서 같이 이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